우선 평가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이버 영화 같은 데서 어떤 영화를 보면 너무 막 무성의한 평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딱 봐도 아르바이트 같은 사람들이 막 별점을 높이죠. 혹은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SNS에 글을 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죠. 특히 요즘 이제 대상이 한창이니까 다른 정치적 이슈나 아니면 다른 사안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쉽게 뭉쳐지거나 흘러가게 되고, 혹은 여러분들께서 경험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600원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돌아가게 하시는 가능하다. 그리고 블로그를 쓰잖아요. 또 블로그는 상당히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리고 내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누가 봐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기존의 서비스들을 좀 매핑을 해봤을 때 신뢰도가 없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하게 편한 구조이나 우리들이 진행하는 서비스는 좀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좀 자신의 감상을 효과적으로 좀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프로세스는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단계마다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니즈를 느끼는 사람들이 서로 한 군데 모아준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SNS라는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쭉쭉되는 데이터들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라거나 아니면 배급사, 출판사 같은 회사들이 어떤 고객이 나의 책 혹은 나의 영화, 나의 공연을 좋아해줄까를 고려해서 맞춤형 광고를 해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고객들을 좀 관리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저희들이 진행했던 이걸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마켓에서는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뉴스 클립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 혹은 여러분 친구들에게 경험, 혹은 일반 대중들의 경험을 다가와 뉴스 클립으로 정렬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지, 내가 어떤 자랑을 더 늘어놓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작성에는 상당히 쉽고 빠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용을 정하게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작성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퍼블리싱 되는 게 상대적으로 예쁘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를 충분히 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하자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가 이제 입력이고요. 이게 틱톡 같은 퍼블리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력했던 장면 같은 것들 집어넣어 주고요. 그래서 집어넣는 넘어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하나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바로 퍼블리싱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록되는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안에서 저장이 되고 제가 되면서 내 친구 중에서는 어떤 영화를 하고, 내 친구들은 어떤 영화를 보는지, 혹은 내 친구는 어떤 공연을 보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영화를 내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 친구들의 목록으로 이 영화를 본 사람은 누구다 라는 걸 이렇게 딱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친구들을 풀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 혹은 친구들이 했던 경험 아카이빙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스타일과 액션을 좋아하고 실제로 같은 게 좋아하고 이거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것들, 그 데이터에서 성격을 분석을 해서 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정의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타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정리를 되면서 너가 어떤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도를 분석해주기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썼던 글이나 내용들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 작품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눌렀을 때 투두리스트에 추가를
저희한테 숙제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제로 노가다를 해봤습니다. 노가다를 보면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포스팅을 하는지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분석을 하면서 우리 서비스를 실제로 만약에 쓴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받아야 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서 사진학경 관련된 조사들 그리고 전화경 관련된 조사들 장사동 관련된 조사들을 봤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폴스티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폴스티어도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 그냥 5천만 혹은 3천만 정도를 지금 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저들은 충분히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가 실제로 망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최소 값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용자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죽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 공간에서 정보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이용자 수를 확보해야겠다. 그러면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들은 유명 정보의 100개의 글, 인기 있는 콘텐츠에 대한 100개의 글 정도로 생각하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느 정도의 순 이용자 수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이 숫자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혹은 아예 비교가 다른 장사 숫자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서 포괄할 수 있는 숫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수익 모델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플리에이트 모델은 콘텐츠의 온라인 동층을 예를 들면 CGV 같은 거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영화, 음악 같은 거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멜론, 아니면 교보문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온라인 통신자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출판한 사람이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우리를 유명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어플리에이트 모델을 하나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다가 영화 시청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데이터를 더 올렸을 때문에 바로 다음이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결제가 될 경우에 회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에는 미팅을 간단하게 가졌었는데 다음 미팅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칭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수치적인 정보를 만들면 충분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저희들은 좀 더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은 또한 계속 되게 인기가 많은 콘텐츠인데 공작하는 일고치가 콘텐츠가 되고 지금 이런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을 관리하고 싶고 계속 사람들이 시청을 해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혹은 고객을 관리할 수 있게끔 프리미엄 공간을 알려주고 이 공간에서 특정 액션을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커버 페이지가 있어서 이 공간에서 어떤 콘텐츠를 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최상단은 어떤 공간에 그 광고 계약을 하겠구나한테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공간을 마련해줌으로 해서 수익 모델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몇 업체들하고 미팅을 가졌고 이 미팅 자체는 실제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팅을 해보라고 해주고 예를 들면 미디부스라고 미팅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다음과 미팅을 가졌었고 또 엔터테인먼트에서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매력이 있으니 그대로 진행을 해보라. 그리고 서비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는 피드백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일반적인 IT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반 비즈니스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외부 회사를 봤을 때 이 서비스가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 혹은 유명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실제로 외국에서 스탠드나 글로벌 굉장히 비슷한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했었다는
시장 자체가 훨씬 성숙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에서 거기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기회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시간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현재 컨텐츠 베이스 SN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마켓의 메이저라고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희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실제로 규모를 가지려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베이스 SNS들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SNS와 우리 서비스의 아이덴티티가 다른 것이라면 저희는 책임과 리뷰 그 중간의 점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리뷰를 쓰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보통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을 하는 경우는 매우 쉽고 빠르기 때문에 체크인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한테 어떤 뭔가 피드백을 줄 것이다 아니면은 댓글을 남겨줄 것이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도 페이스북에서 누가 어디를 갔다라고 체크인을 할 경우에 댓글을 하신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누군가가 콘서트를 갔다 아니면 누가에 대한 영상을 썼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댓글을 달아보는 경우에 최소 5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시장 사이즈, 그 다음에 실제로 시장을 나가는 팀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검증을 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숫자적인 정도 그리고 그런 데이터 확보를 한다면 진출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가지고 이를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알파 테스트 유저 중에서 10명 정도, 대략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서비스이고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과 대비할 경우 훨씬 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제품을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현지 팀원들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던 지인들이나 그리고 그분들을 소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텍스처랩입니다. 텍스처랩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 플러스 텍스처인데 뭔가 질감이 느껴지는 생생한 아이디 서비스를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텍스처라는 저희들이 계속하고요.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어쩜 말씀드렸다시피 딱 3개월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3개월이 있고 지금 이걸 한번 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소송 베이비가 우리 소송 베이비가 좀 멀어서